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골라 쓰는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골라 쓰기는 쉬운가? 고쳐 쓰기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골라 쓰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전에 직원들 중에서 옷을 너무 프리하게 입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좀 깔끔한 복장이 아니라 자유분방하다라기보다는 무언가 회사에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뭔가 체계가 없어 보이는 정도의 너무 자유분방한 옷을 입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저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전체 회의를 하는데 유독 정장을 즐겨 입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정장만을 고집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죠. 수트가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옷을 입는 센스도 되게 좋고요. 제가 보면은 친구의 옷 스타일을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넥타이 대신에 깔끔한 스카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회의 시간에 제가 진짜 옷 스타일 마음에 든다. 나도 이거 한 개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의 옷을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칭찬을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수트를 고를 때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잘 보고 있고 날씨에 따라서 스카프나 넥타이도 자기가 이렇게 고르는 게 본인이 즐겁대요. 우리 회사에는 그렇게 정장을 고집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요구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회사뿐만 아니라 퇴근한 이후에도 뭐 친구를 만날 때나 이럴 때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을 하는 게 그 정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참 회의 시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도 경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더니 옆자리에 있던 옷을 너무 캐주얼하게 입는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약간 이 스타일이 좀 바뀐 거예요. 정장은 아니지만은 약간 구두와 면바지 그리고 깔끔한 어떤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가 회의 시간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이 친구한테 약간 자극이 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에게 지적을 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누군가를 칭찬을 하면서 이 친구에게도 약간의 자극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해서 바꾸기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해서 바꾸는 게 기분도 상하지 않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당사자에게도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말이 굉장히 험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악의적이거나 나쁜 마음은 전혀 없는데 말에 예를 들면 C, A, C 이런 게 잘 붙거나 기분 나쁜 통화를 하게 되면은 뭐 혼잣말로 욕이 좀 나온다거나 또는 표현 자체가 조금 저급하다거나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해지는 말투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말투를 고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말투를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불편한 말을 하는 걸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칭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김대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김대리님이 평소에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과하거나 크거나 불편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쳤을 때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잘하는 거죠. 김대리님은 책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죠. 그러면 상대방이 우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김대리님은 말을 되게 차분하게 잘하네.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스피치 이런 걸 공부를 하나요? 내가 들어보면은 말을 조금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조금 뭔가 신뢰를 주는 말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자기의 말투가 험한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내가 그런가? 내가 굉장히 젠틀한 목소리인가? 젠틀한 말투인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의 말투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칭찬을 들은 거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지가 않죠. 물론 이게 잘못하면은 빈정되거나 반어법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면 절대 안 돼요. 진심으로 그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에이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칭찬을 한다. 그러면은 뭐야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지금 뭐 반어법으로 지금 빈정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친구가 평소에 험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다가 예를 들면은 뭐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좋은 표현을 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를 딱 캐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소리가 좀 차분해진다던가 말투가 어느 순간 듣기 좋은 말을 썼을 때 그때를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팀장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이 어떤 감정의 기복이 안 느껴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책 읽는 거 있어요? 뭐 스피치 공부를 해요?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은 보통 자기는 그 순간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래는 말이 좀 험하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임창정의 영화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참 목소리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임창정이 제 목소리가 좋은가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골라 쓰지 않고 바꿔야 할 때는 당사자를 칭찬을 하거나 또는 지향하는 사람의 칭찬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방법. 지금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